경찰 수사 백서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첫 접견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혀 아닌데요. 전혀 뭐 이런 정도. 저희들은 아는 게 없어요. 선생님, 울면서 아들이 사고 쳤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럴 방법이 없어. 네, 안진영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영 기자님, 장윤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사고 쳤다면서 울면서 큰아빠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나중에야 큰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장윤기의 큰아버지죠. 장모 경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경찰관인 이 큰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초동 수사팀에 혹시라도 이 큰아버지가 부적절한 부탁, 현재 경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볼 사안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출석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장윤기 부친이 울면서 전화해 사건을 처음 알았다. 즉 장윤기가 체포하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결과적으로 나는 초동 수사팀의 그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지금 있는 광주교도소를 찾아서 처음으로 접견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 아버지와 통화를 할 수 있는 편의를 받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사건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구속된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 서장이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쪽으로 공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그 윗선이 과연 누구냐가, 그리고 왜 윗선이 그런 지시를 했느냐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경이 동시에 국수본 이 강력범죄 수사과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산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했었는데 이제는 국수본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여청 전문팀에서 수사를 하라는 지시, 그러니까 이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이번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바로 국수본에서 나왔다라는 다수의 증언과 관련한 증거물이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수사는 여청 수사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번 수사는 강력팀에서 수사를 하라, 이런 지시가 국수본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원칙적으로 분리배당이 원칙입니다만 피의자가 똑같고 그리고 어떤 강간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실체관계를 밝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당시 일선 수사를 맡았던 형사들이 거듭 국수본 측에 이거 통합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분리수사를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 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더니 확보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윗선이 국수본까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안진영 기자님, 새로운 수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이 나왔죠. 네, 검찰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휴대폰 공기계를 갖고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네.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SNS 대화 내용을 포렌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예. 함께 대화했던 동창도 평소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장윤기의 고교 동창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시절의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선요, 오래전부터 성범죄 그리고 계획성과 드러낸 정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년 전 기계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장윤기는 우발 범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계획 범죄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최근 재판에서는 이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 범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장윤기가 지금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으면 고등학생인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이채원 양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고등학생인 걸 몰랐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고등학생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진술 자체에 이 담당 수사검사가 의심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포렌식해 봤더니 이 피해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정황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장윤기의 주장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범행 목적 자체가 그냥 우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데 누군가 데려가고 싶어서 아무나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간 목적이 없는 일반 살인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 범죄를 주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강간 목적을 인정한 상태이고 그리고 면식 가능성 치밀한 계획 가능성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장윤기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최소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혐의만큼만 처음에 인정을 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조금씩 더 인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목적 자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함이고 또 자신의 범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함이겠지만 나중에 재판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하면 결코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 장윤기의 자필 의견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조금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안진영 기자님 정말 유가족이 들었다면은 분통이 터질 만한 얘기입니다. 네, 장윤기는 앞서 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냈는데 일단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당연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장윤기가 적은 내용은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마음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정작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보다 자신의 가족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이 태도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윤기는 한 차례 이제 법정에 자필 반성문을 냈는데 네. 이 내용 역시 결과적으로 볼 때 진정 어린 사과보다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